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청약 도우미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왜 청약 도우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뭐 최근에 3기 신도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과연 청약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소유 이후 판정 기준에서 제 53조. 자, 일단 주택 공급 신청자의 무주택 기준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기본적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의 공유 지분까지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되 다음에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게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의 상속과 증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죠. 살아생전에 가족한테 주는 겁니다. 직계 존속한테. 상속은 뭡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받는 거죠.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과 증여. 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요. 자, 공유 지분이 뭡니까? 집 전체를 소유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몰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자,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상속으로 해서 공유 지분을 취득했어요. 이분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을 받은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도 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분 아주 그 호적에서 좀 제외할 필요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서로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빼내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빼내고 싸우고 소송까지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은 공유지분 상속받은지도 몰랐다. 굉장히 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착하신 분들은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처분하라고. 왜? 착하니까. 자, 두 번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해행정구역. 자,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수도권 제외.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면해행정. 자, 이거는요,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은 뭐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걸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요, 비도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걸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면은 이 법적으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면 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의 수도권 제한 지역에서 건축되어 있는 주택, 이건 토지이용계획항에서 보면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 상속을 받았으면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의 거주 지역으로 보는 거죠.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거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자, 이런 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이거는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필요 없군요. 두 번째, 85제곱미터의 단독주택. 그러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용 85제곱미터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자, 최초 등록 기준. 이거는 최초 번족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부모님이 사셨던 집, 이런 집들이 거의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초 번족지에서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데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남편, 와이프 등의 상속에 의해서 받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잘 해당되는지 보시고요.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자. 자, 주택을 없는데 사업자예요. 이게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개인주택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분양을 한 건데 이를 분양 완료를 했어요. 끝났어. 그러면 해당이 안 돼. 또는 부적격자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면은 다 분양이 안 되고 몇 개 남았겠죠. 2개, 3개 남았거나 몇 개 남았어요. 이걸 다 처분했어요. 3개월 이내에. 그러면은 그대로 청약 당첨된 걸로 본다. 관건은 이거네요. 다 분양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되지 않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걸 빨리 분양을 해야겠죠. 이게 관건입니다. 경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규제가 많으면은 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네 번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 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 자, 무슨 얘기냐? 세무서, 이거 관건이 이겁니다. 세무사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거를 회사 숙소라든지 기숙사 이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걸로 본다. 내가 주택은 없지만 내가 사업자로 세무사에 신고해서 세금도 내고 있어요. 이런 분이 사업자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택수로 판정하지 않는다. 자기 주택은 없는데 기숙사용으로 1000억대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200억대의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주택수에 판정은 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한 50억대 자산가인데 본인 집은 없어요. 전세로만 다닙니다. 예. 왜 그렇게 다니냐고 했더니 본인은 일만 하느라고 이 부동산에 신경을 못 썼다. 그런 분이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예. 20제곱미터 전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전용입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질문을 가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작은 주택은 소유를 해도 된다. 단 나옵니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얼마 전에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5채를 가지고 있다. 나 이거 청약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안 됩니다. 딱 한 채만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걸로 가지고 20제곱미터 이하로 100채 가지고 1000채를 가져도 무주택으로 청약에서 판정이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6번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노부모 부용자 특별공급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같이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청약에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노부모 부용자 특별공급에서는 해당 대상이 안 된다.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무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공부를 정리. 자, 무슨 얘기냐?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저 이런 분 봤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가가 됐다. 멸실이 됐다. 폐가 멸실이 됐으면 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부적격 처리합니다 했는데 그 3개월 이내에 멸실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멸실을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가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서 공부 정리한다.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이거를 공부 정리한다는 겁니다. 네. 공부를 정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도서관 가야 되나? 나 정말 도서관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아픈데. 정말 그 공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족칩니다. 그냥. 네? 적당히들 하세요. 네. 자, 8번째.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무허가 건물. 자, 종전건축법 2006년 5월 8일 이전.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 제8조 및 제9조 이건 이제 있습니다.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자, 도시지역 이외. 아까 제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외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지리해진으로 소명되어야 함. 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 확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 해서 그걸 갖다가 등재시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인데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습니다.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단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여야 되고요.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호이나 지르 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다가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호를 떼어야 됩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 이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 건물이다.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돼서 미포함.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과 불법 건물은 잘 알아야 됩니다. 종전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도시지역 위에가 도시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비도시지역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지어진 땅은 도시지역입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 경우, 자, 소형주택, 저가주택 1호. 자,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격.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이걸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단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자, 또 있습니다. 10번 마지막. 자, 27조 5항, 28조 10항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1호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분양된 거죠. 미분양된 거를 선착순으로 해서 된 거. 하지만 미분양된 거를 이걸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샀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약시의 주택수에 판정되지 않는 주택 10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당연히 불인이 분들은 당연히 더 어려울 거고요. 자, 하지만 제가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고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요즘 계속되는 고민 댓글과 이메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